자, 이번 영상은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로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 로그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로그는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지수와 로그는 실제로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로는 로그가 먼저 발견이 됐고 그 다음 지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상 지수를 먼저 설명하고 로그를 설명하는데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수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식의 형태를 만드냐면 AX제곱이 어떤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요 밑에 있듯이 이 A 값이 1이면 항상 여기가 1이 되니까 지수 모양 형태가 아니라 상수함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A가 1이 아니고 뭐가 다 A는 항상 양수의 값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로그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X제곱은 N일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X를 구하고 싶다면 자, X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밑 A를 이용해서 우리가 넘겨버립니다. 자, 옆으로 넘긴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생길 거다? 지수의 밑을 로가리즘이라는 하나의 기호인 log,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로그로 표현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건데 잘 보세요. 2의 x제곱이 4의 값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x값은 2가 아닌가요? 라고 쉽게 찾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자, 반대의 예를 한번 보면 이게 3이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가 3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x는 뭐를 넘긴다? 밑을 2를 넘기면 로그 2의 3의 값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 로그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해됐나요? 자, x를 구할 때 어떻게 해라? 로그 a의 밑을 달아서 해준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여기 로그 밑에 있는 작게 쓰여진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밑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 n의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로그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의 뜻들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왔고 형태가 보이는 것들은 밑조건과 진수조건인데, 밑조건은 어디서 갖고 왔다? 지수 형태에서 정의 내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왜? A가 밑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진수조건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여러분, 지수라는 부분을 아무리 형태 2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런 걸 잡아봐도 절대 지수에서는 나중에 지수함수를 배우면 더 간단히 이해되겠지만 지금은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될 것 같지만 8분의 1로서 양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지수를 아무리 계산해도 2에는 항상 무슨 수밖에 없더라? 양수밖에 안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같은 n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은 항상 n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자주 나오니까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정의 내릴 때는 밑에 부분이 뭐가 된다 여러분?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을 달고 있고요. 그 다음 진수 자리에 있는 거는 n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로그의 종류는 선생님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 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답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주 나온 형태를 세 가지로 구별해보면 일반 로그라는 거는 먼저 설명하지 말고 선생님이 B랑 C를 먼저 설명해보면 상용 로그라는 거는 밑이 10인 로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는 실제로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로그 10의 n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를 설명하면 로그라는 거는 왜 나타냈냐면 요즘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진법수 몇 진법수입니다 이런 걸 배우진 않지만 예전에는 진법수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지금 10진법의 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모든 수들을 나타내는 수가 10진법 수고요. 2진법이라는 수는 0과 1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수를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법의 개념을 가장 많이 도입하는 게 우리가 엄청나게 쓰고 있는 컴퓨터 개념입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0은 거짓, 1은 참 이런 식으로 참거짓 참거짓 계산을 아주 빨리 하는 게 컴퓨터의 작동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는 우리가 뭐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리수, 이 자리수가 몇 자리가 되는지 찾기 위해서 쓰는 게 상용 로그.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인데 우리는 이 10을 뭐 할 수 있다? 특이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n을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자연 로그는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이제 미적분까지 배우지 않으면 아마 볼 일이 없긴 하지만 대학교 가면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LNN이라고 하는데 이 LNN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로그 2의 n을 LNN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2가 뭔가요? 하면 이는 파이와 같은 뭐를 나타내는 무리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대략적으로 값은 2.71818로 시작하는 하나의 무리수 형태고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고2 때 올라가면 뭐가 될 거다? 극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로그는 상용 로그, 자연 로그, 그 다음 나머지 밑이 12거나 2가 아닌 로그들을 선생님은 일반 로그로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5번에 한번 가볼게요. 5번 부분은 뭐냐면 로그의 기본 성질인데 지수 법칙이 있었듯이 선생님 로그에서도 총 잘 쓰이는 형태를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가면 선생님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보면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형태는 아까 말했던 무슨 조건을 잡아주기 위해서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법칙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선생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로그 A의 1은 진수가 1이면 답 무조건 1입니다. 이건 증명 가능합니다. 여러분 넘기면 A의 0제곱이죠. 0제곱 무조건 얼마니까? 1이 되니까 성립하는 거죠. 됐나요? 2번은요. 밑과 뭐가 같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무엇이 되더라? 답은 1입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가도 A의 1제곱은 그대로 A라고 성립할 수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3번, 4번이죠. 자, 보면 여기서 밑이 뭐라고 되어 있다? A로 동일할 때 동일하죠. 그랬을 때 더하기가 있으면 진수끼리 곱해져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이 A일 때 여기는 빼기는 나누기. 자, 나누기 할 때는 여러분 잘 봐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뒤에 부분이 분모로 갈 거거든요.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빼기 한 부분의 뒷부분이 이렇게 나누기 분모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예를 들어주면 자, 이런 거겠죠.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4는 뭐랑 같다? 로그 2의 3, 4, 12랑 같다라는 얘기. 자, 위에 거는 로그 2의 3 빼기 로그 요거는 3이라지 말고 한 5라고 할까요? 계산 조금 알게끔. 여기를 5, 여기는 2의 3이라고 하면 로그 2의 밑에 3이 분모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여러분. 자, 5번은 원래 하나하나씩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진짜 많이 쓰여요, 여러분. 아마 3, 4번보다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왜? 값을 앞으로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밑이 이렇게 지수 형태고요. 진수도 지수 형태면 여기 있는 각각의 지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밑에 있는 지수는 역수관계로 나온다는 거죠. 분모로 갔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 형태는 어디로 간다? 그대로 앞으로 쏙 튀어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AX를 쓰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로그 4의 이하가 얼마가 될 거다? 8을 계산해 볼 때는 실제로 로그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놈은 2가 역수, 3은 그대로. 그래서 로그 2의 2가 되므로 로그 2의 2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2번에서 밑과 진수와 같으면 1이 됐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올 때는 지수의 밑은 뭐가 된다? 역수로 나오고요. 진수의 지수는 뭐가 나온다?
앞으로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6번은 여러분 로그가 곱하기 있을 때는 뭔가를 합치는 계산법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6번을 증명할 때는 여기 큰 6번 있죠, 여러분. 큰 6번.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선생님은 기억합니다. 여기 왼쪽 부분 진수, 여기 밑. 그 다음 여기도 진수, 여기 밑. 이럴 때는 이렇게 같으면 선생님은 선을 그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요렇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 방향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가 같으면 없어질 수 있구나 하고 남는 게 뭐다? A랑 C인 거죠. 그래서 로그 AC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예제를 들어보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8이면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대각선, 똑같으니까 대각선.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로그 2의 8이고 로그 2의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오면서 이 로그 2의 2만 남으니까 답은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에서 많이 등장들 합니다. 자, 그러면 7번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 여러분. 난 지수 형태인데 지수의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밑이 같아요. 그럼 얘들을 가감하게 없애버리세요. 선생님 지금 증명을 생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면 얘가 1이 아니고 여러분 미안해요. x만 남아야 돼요. 이해되겠죠? a가 있고 로그 지수의 로그의 밑이 같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8번은 뭐냐면 여기에 밑과 여기가 x가 있는데 여기는 같은 게 아니죠, 앞에처럼. 그럼 둘이를 뭐 할 수 있다? change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진수가 여기로 오고 요 밑에 있는 위에 부분이 A로 올라간다는 얘기. 자, 7번, 8번은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배우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아마 저 방정식 형태의 계산할 때 조금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한번 예를 잡아보면 2의 로그 2의 3은 여기 지수의 로그의 밑과 밑이 같네? 그럼 답을 3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됐나요? 그 다음 2의 로그 3의 5는요. 여기는 로그는 나타났지만 밑이 같진 않죠. 그런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증명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계산 법칙은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적용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 계산 어려운 데는 어렵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계산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밑변환 공식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로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밑변환 공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로 밑 어떤 C라고 선생님이 적었는데 그 문제의 조건에 맞는 C 값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에서도 챙겨줄 거니까 꼭 그걸 책 따라오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로그 A의 B를 보면 새로운 밑을 잡는다라는 얘기는 뭐다 여러분? 자, 여기서 갑자기 밑과 진수가 다 나타나져 있었는데 새로운 밑을 잡았다라는 얘기는 여기 C를 잡고 분수꼴의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왜 쓰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떨 때? 문제 조건에서 뭔가를 변형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밑을 문제 조건에 주어진 걸 맞춰서 풀어나갈 때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은 새로운 밑을 5라고 잡으면 5에 이 밑도 진수가 될 거고요. 위에 진수가 있던 애도 그대로 이렇게 진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가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자, 여기 볼까요? 이 밑과 진수가 바뀌면 뭐가 될 거다? 역수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 2의 3은, 나 진수 밑 자리 꼴 보기 싫어. 바꿀 거야. 이러면, 로그 3의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진수랑 밑의 자리를 바꾼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역수가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상용 로그의 정의 및 성질인데, 자, 여러분들 상용 로그란 건 아까 선생님 밑이 얼마인 꼴이라고 했어요? 10인 꼴이라고 했죠.
근데 상용 로그를 쓰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리수, 몇 자리수인지 알기 위한 건데, 사실 요즘은 뭐 어떤 교과서들도 그렇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부분과 뭐 정수 부분, 옛날에는 지표와 가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진 않지만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자리수 문제, 가수 부분, 뭐 소수분에 나온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 우리가 본 수업 때 선생님들하고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용로가 왜 저런 모양 형태를 띠는지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용 로그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밑이 10인 로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수, 양수 n은 어떻게 표현해질 수 있냐면 a 곱하기 10의 n 제곱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279는요. 어떻게 할 수 있다? 2.79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맞죠? a는 소수 형태라고 하도 1보다 큰 수니까. 그래서 모든 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거에다 양변에다 로그 10을 씌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10의 n이 되고 오른쪽은 로그 10의 a 곱하기 10의 n 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쪽을 분리하기 시작해보면 진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뭐로? 더하기로 분리가 될 거라는 얘기고 이 로그 10의 10의 n제곱은 뭐가 될 거다? n이 지수에 있으니까 앞으로 끄집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 10의 a 더하기 n이 되므로 이 부분은 n이 여기가 정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항상 정수 부분이고요. 이 로그 a가 무슨 부분? 값이 소수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9를 로그 n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로그 279는 아마 2 더하기 이 부분이 0과 1 사이의 숫자인 소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말했죠, 여러분. 자리수를 알 수 있고 정수분을 알 수 있는 게 상용 로그를 했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요즘 저렇게 자리수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빠져서 선생님이 일단 특강에서 여기서도 많이 뺐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강 수업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해라는 부분만 정확하게 특강 영상에서 접해도 여러분도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제 문제 3개 풀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로그 2는 0.3010이라는 값을 줬고요. 로그 3은 0.4771일 때 로그 0.006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로그 0.006의 값을 구해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고요. 쓸 수 있는 것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로그 0.006은 복잡하니까 1000분의 6이라고 표현을 하고 로그 성질에서 로그 6 빼기 로그 1000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맞나요? 그러면 로그 6은 로그의 2 곱하기 3이고 로그 1000은 이게 10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랬죠. 없는 거는. 맞나요? 그래서 3이 되겠죠. 왜? 로그 1000이 얼마니까 여러분? 10의 세제곱이거든요. 됐죠? 자, 그럼 앞에 거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될 거고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럼 다 나와 있네요,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네요. 0.7781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9, 1. 여기는 1, 1. 그 다음, 마이너스 2.111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이번 형태는 어디서 많이 나왔다, 여러분? 수능에서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3점짜리이기도 한데, 이거는 조금 3점짜리 치고는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밑변환 공식. 됐나요? 자, A가 로그 2고요. 그 다음 우리는 B는 로그 3이고, 로그 5의 9를 AB로 나타내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A나 B는 다 항상 A는 로그 2, B는 로그 3이죠. 밑이 얼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포인트는.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다? 밑이 10인 거죠, 여러분.
됐나요? 그래서 로그 10의 2, 로그 10의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그 5의 9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A, B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그가 밑이 10 이내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 그럼 무슨 공식? 밑 변환 공식. 나는 새로운 밑 C를 잡겠다. 10을 잡겠다. 그래서 로그 5분의 얼마가 된다? 로그 9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로그 5분의 로그 9니까 로그 9는 요 놈은 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2 곱하기 로그 3이 되겠죠. 선생님 로그 3은 있는데요. 로그 5가 없어요. 로그 5는 여러분 로그 2만 주거나요. 로그 2가 필요할 때 로그 5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왜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로그 10은 항상 얼마죠 여러분? 여기다 적어야 되나요? 1입니다. 왜?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요. 맞죠? 그런데 이 로그 10을 분리하면 로그 2 곱하기 5가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되죠. 이거네요. 1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5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로그 2를 알면 1 빼기 로그 5가 답이란, 1 빼기 로그 2가 로그 5가 된다는 얘기고 로그 5를 알면 로그 2는 1 빼기 로그 5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면 로그 5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마무리합시다. 1-a분의 위에는 2b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3번 문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특강 본 수업 때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번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선생님 저는 자습서나 일반 책에서는 많이 봤는데 여기는 많이 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개념 영상은 정말로 핵심 포인트만 선생님이 찝어서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특강 본 수업 때 정말로 이해가 잘 되게끔 또 한 번 더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면서 여러 번 돌려보면서 수능에 자주 나왔던 문제 유형들이나 자주 나오는 개념들만 선생님 쏙쏙쏙 골라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보면서 개념이 익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번 봐가면서 익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번 보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그 영상 찍는 거에 목적에 맞게끔 공부해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